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경제학이 사실은 거대한 이야기의 딱 절반짜리 버전이라면 어떨까요? 근대가 막 시작되던 그 결정적인 순간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한쪽 길을 선택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학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 바로 시민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어느샌가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존재, 바로 그 잃어버린 시민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도대체 왜 시민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그림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류 경제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돈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주 완벽하게 닫힌 회로예요. 이 기계적인 순환 속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시민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투명한 유령처럼 존재할 뿐이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계 속 유령, 경제학이 애써 외면해왔던 바로 그 시민을 찾아 떠나는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세계는요, 몇 가지 아주 단단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따로따로 떨어진 원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런 개인들이 만나서 계산적으로 선택하고 교환하는 아주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공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는 건 별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의 만족도를 전부 더한 값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이 무대 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두 명의 배우만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시민이라는 역할은 애초에 대본에 있지도 않은 거죠. 자, 그럼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제사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근대의 출발점으로 말이죠. 사실 근대가 만들어낸 개인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철저히 고립된 채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교환하는 개인, 우리가 잘 아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 바로 참여하는 시민, 호모 키빌리스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현대 경제학은 첫 번째 길을 선택했고 두 번째 길은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잊혀진 길, 한때는 아주 풍부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시민 경제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민 경제학의 뿌리는 저 멀리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시민인본주의라는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런 철학 위에서 시민경제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경제이론이 탄생합니다. 시민경제학이 내세우는 목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경제의 목적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시민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과 신뢰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경제의 진짜 목표라는 거죠. 당시 시민경제학을 이끌었던 사상가 안토니오 제노베시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시민경제학의 심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어떠세요? 바로 이 통찰이야말로 주류 경제학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시민경제학은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신뢰, 라틴어로는 피데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저 사람을 믿는다 수준이 아니라 계약서 같은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사회적인 끈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상호 부조예요. 시장을 서로의 이익을 뺏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둥이 바로 공공의 행복입니다. 이건 개인의 즐거움을 단순히 더한 값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나 매력적인 사상이 도대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 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시민경제학이 비현실적이어서 버려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경제학이 스스로를 단순화시킨 위대한 환원의 과정이죠.
자, 보세요. 1776년 애덤 스미스 때만 해도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정치 공동체와 뗄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다 1800년대쯤 벤담의 공리주의가 등장하면서 그 복잡했던 행복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순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1870년대에 터져요. 한계 효용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때부터 경제학은 물리학을 완벽한 모델로 삼아서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수학 법칙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90년쯤 되면 이 학문은 이름에서 정치라는 꼬리표를 아예 떼어버리고 우리가 아는 순수한 경제학이 된 겁니다. 스스로 정치적, 도덕적 차원을 잘라내버린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과학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경제학은 가장 다루기 힘들고 복잡한 변수, 즉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골치 아픈 존재인 시민을 분석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려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야겠습니다. 바로 호모 치빌리스입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아는 존재. 바로 이 관계적 인간이야말로 새로운 경제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미지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스미스주의 혁명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시장을 없애자거나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시장을 사회와 윤리라는 건강한 토양 위에 다시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 즉, 경제학을 원래 있었던 자리인 도덕과학으로 되돌려놓자는 아주 강력한 제안입니다. 이 혁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을 다시 사회라는 땅 속에 제대로 다시 심는 것. 둘째, 경제학을 단순한 계산 학문이 아니라 윤리와 가치를 다루는 도덕과학으로 복귀시키는 것. 그리고 셋째, 이게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현대의 게임 이론이나 행동 경제학은 인간이 단순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상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경제학을 단순히 부의 과학이 아니라 행복의 과학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 없는 시민은 공허하고 시민 없는 개인은 고립될 뿐입니다. 이제 경제학이 스스로 지워버렸던 그 이름, 시민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반쪽짜리 세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호모 키빌리스의 시대, 그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